네, 치면상한가 특별한 이슈 점검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지수부터 살펴볼까요? 앞서 민소 아나운서가 이야기한 대로 코스피는 2,500선을 꾸준히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포인트가량 더 올라가서 2,504포인트 상승했고요. 자, 코스닥은 694, 오늘 0.35%가량 올라갔습니다. 자, 이 수치 그리고 오늘 금리 인하 이슈까지 본다면 앞으로 코스닥의 성장률은 좀 얼만큼 나올지 이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특이점에서 상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화목팀 나왔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그리고 김흥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장 어땠는지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지수는 좀 애매하게 움직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 시장의 이슈들을 본다라면 할 얘기들이 하나씩 있을 것 같은데 이가람 매니저님 오늘장 어땠습니까? 네, 역시 바이오입니다. 네, 역시 바이오는 사야 되는 섹터였고요. 예. 오늘 삼성바이오가 다시 100만 원대를 올라왔고요. 그동안 이제 약세라고 봤었던 미국장에서도 결국은 제약바이오가 반등을 주면서 V자 반등을 올라오니까 국내 업종이 오늘도 오랜만에 제약바이오 업종에 돌아서면서 코스닥이 조금 더 활발했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좀 활발한 증시가 나타나게 된다면은 뭔가 좀 할 만한 종목들 자체가 많기 때문에 좀 괜찮은 장세가 앞으로 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바이오였다. 바이오의 이 대장주로의 귀한 어떻게 될지 오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장 어땠는지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한 줄 평은 뭐 애들아 자냐 뭐하냐 네. 애들아 뭐하냐 자냐라고 얘기를 예. 솔직히 그 시장에서 지금 이제 많은 얘기가 있었고 이제 그 하이닉스가 기업 가치 제고를 한다고 하는데 4%씩 빠집니다.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네. 빠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그러고 현대차가 1조 자사주 매수를 할 거야라고 했는데도 빠지고 하이닉스 뭐 4%씩 하면서 빠지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전격하는 데서 저는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왜냐하면 환율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가계부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못 할 거다 생각했는데 연속으로 지금 현재 0.25 하면서 3%대까지 내려왔다라는 걸 보면은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전혀 반응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귀 닫고 뭐 상관없어.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제 갈 길 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주식 참여하시는 기관들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다 서학적으로 미국 주식을 쳐다보는지 한국 주식은 쳐다보지 않고 있고 잠만 자고 있는 게 아닌가. 미국 주식을 하느라고 밤에 주식하고 낮에 주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진짜 미국 주식이 너무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한창 열릴 시간에 꿀잠을 자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얘들아 뭐하냐 자냐 이야기 들어봤고요. 김흥태 매니저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장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더 많이 먹는다듯이 기다리지 말고 그 시장에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한마디로 좀 하겠습니다. 아무리 이제 시장이 좋든 나쁘든 간에 안 올라온 종목들은 끝까지 안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빨리 버릴 건 버리고 지금 시장 트렌드에 맞게끔 빠르게 좀 적응해서 나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오늘 같은 시장이 조금 더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장이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보면은 이 이야기는 현실에 충실하자.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좀 대응을 하고 지금 주도주는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접목할 수 있는 전략들을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점 넘어갑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오늘 한국은행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3.25%에서 25bp 인하한 3%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1.75%포인트로 확대됐습니다. 오늘 이 기준금리가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금리 인하이기도 했고 금리 인하의 이유를 물어봤더니 내년 성장률에 대해서 기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이 금리 인하가 큰 트리거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자, 오히려 이 확대된 금리차 때문에 외국인의 이탈이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가람 매니저님, 오늘의 기준금리 25bp 인하, 우리 증시에는 호재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악재가 좀 될 거라고 보시나요?
뭐 악재도 아니고 호재도 아닐 것 같고요. 그냥 뭐 긍정적인 소식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금리 동결보다는 그래도 금리 인하가 통화적으로 낮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저는 좀 바라봤고요. 다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얘기가 그 금리나 왜 하는 거에 대해 왜 하느냐라고 했더니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걸로 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금 당장도 당장이지만 내후년도 26년도가 오히려 미국의 트럼프 시대가 더 들어가게 됐을 때 오히려 내후년도가 잘하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까지 올라왔다는 점 봤을 때 결국 미국은 보험성 금리 인하를 했고 이번에는 금리 인하하지 않고 동결하지 않겠냐 정도로 미국은 경기 데이터가 좋은 척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척이라고 보고 있는데 좋은 척하고 있고 국내는 좋은 척하기에 너무나 상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경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더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결국 이제 뭔가 좀 외국인들의 엄청난 매수세를 기대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결국은 시장 자체가 조금 더 안정세를 취해지게 되면 그 안에서 결국은 금리 인하, 국내에서의 금리 인하 수익이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수가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가 좀 올라온 걸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순환매가 좀 돌릴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순환매 그리고 일단은 마냥 부정적으로 볼 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면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이가 이제 1.5%포인트에서 1.75%포인트로 이제 벌어졌습니다. 이럴 때 꼭 우리가 좀 걱정스러운 것들도 증시를 좀 둘러싸고 있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이 또 대량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거의 5천억 원 가까이 좀 판 모습이었는데 이게 오늘 금리 인하와도 연관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외국인도 우리 금리 인하 할 줄 몰랐을 겁니다. 1.75가 나오는 예. 상황에서 보면은 저희들 뭐 전 물론 예측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전혀 이제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한국은행이 그 전에도 보면 미국의 금리 인하를 할 때도 되게 느리게 했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걸 보고 매도를 때린 건 아니고 제가 보니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칩스법 관련해서 그렇고 뭐 재협상을 관련해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전격적으로 팔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해서 이제 보조금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인텔도 보조금을 삭감했고 네. 이제 뭐 트럼프가 보조금을 삭감할 거다. 그러니까 안 준다라는 건 아니고 IRA처럼 폐지는 않을 거고 분명히 보조금을 줄이려고 할 거고 애초에 이제 그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 어떤 기한을 했던 게 이제 트럼프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일단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거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과하게 이제 많이 빠지지 않나.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락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은 네. 지나치게 너무 우려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하이닉스가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좀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제 한 번도 우리나라가 그 전에는 보면 미국보다 금리가 높았던 적이 거의 없는데 예.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가 1.75나 높은 낮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더 항상 이제 우리나라가 높았죠. 미국 금리보다. 그런데 낮은 상황에서 이렇게 연출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일본처럼 제로 금리로 가기지는 않겠지만은 금리가 이제 3%대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가장 정부에서 한에서도 걱정했던 게 가계부채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악재가 있어요. 보니까 환율 맞아요. 악재가 있는데 그거를 염두에 두더라도 가장 걱정했던 게 문제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내년에 1.8 뭐 이것도 확인할 수 없는 더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경제 성장률을 높여야지만이 우리 경기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고 제 생각에는 계속 금리를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뭐 미국이랑 상관없이 환율 문제를 신경 쓰지 않고 경기 활성화를 한해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 문제라든가 가계부채라든가 집값 상승의 두려움. 그러니까 그전에는 금리를 안 했던 게 집값이 너무 부담스럽다. 그렇죠. 가계부채가 부담스럽다라고 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지금 이제 경기 관련을 먼저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한국은행도 이야기를 한 것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또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또 이제 미국 IB에서도 그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점점 현실화가 되어가고는 있는 건데 김웅태 매니저님 보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은 환율 걱정은 있지만 그래도 경제 성장이 좀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은 오늘 봤을 때 이 환율은 달러가 더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에서도 이게 좀 악재로 작용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악재로 작용하기보다는요, 일시적 현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도 이제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역시나 앞서 조기주 매니저께서 잘 설명했듯이 경기 불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더 압력적인 게 더 컸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경기 하방에 대한 리스크를 또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주자라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환율이라는 거는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어제 이제 미국에서 10월달 PC 물가 지표를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다음 달에서 12월 달에도 금리 인하는 지속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전망치를 내비쳤기 때문에 네. 지금은 미국과 우리나라 증시, 우리나라 이제 환율 금리에 대한 격차는 벌어지지만 아마 12월 달 되면 다시 한번 또 좁혀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시적 현상으로서 환율은 좀 고환율로 갈 수 있지만 그게 시장에 대해서 큰 영향력은 없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갔을 때 당연히 외국인들에 대한 자금력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기본적이겠지만 그만큼 많이들 자금력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빠져나간 거는 일부에 대한 어떤 큰 금액보다는 좀 적은 액수로 좀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기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 정도에 대한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수의 업종들이 또 오늘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에 대한 호재적인 모습들이 작용을 했을 거고 어느 정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장세는 좀 멈춤이 오지 않을까라고는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상황들을 본다라면은 달러가 강세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외국인의 이탈 가능성도 오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좀 외국인 이탈이 또 가속화가 될 수 있다. 좀 일장일단으로 보자면 이게 좀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장점으로 본다면은 오늘 이야기한 대로 경제부터 좀 살리겠다. 이렇게 의도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우태 매니저님 봤을 때는 장점을 더 크게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 단점이 더 부각이 되는 시점이라고 보나요? 지금은 단점보다도 장점을 좀 더 부각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예. 주식하는 입장으로서는 단점만 바라보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좀 장기적으로 측면에서는 조금 더 좀 호재적으로 좀 적용하는 게 맞을 거로 보여지고 네. 사실 이 금리 인하라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쵸. 했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시장에서 영향력이 좀 있을 거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 물론 변동성이 큰 규모에 대한 시장이었지만은 오늘 대부분 상승했던 종목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대형주 위주로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 중소형주들이 또 그만큼 또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금리 인하가 됐을 때 가장 먼저 수혜를 받았던 업종들은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도 있었겠지만은 네. 그 물가 말고도 기술주들에 대한 움직임도 분명히 나타날 거고 왜냐하면 금리가 싸지면 그만큼 투자 금액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기술주라든지 특히나 또 해외 매출 들어가고 있는 게임주 뭐 여러 가지 섹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섹터들도 수혜를 다 같이 받을 수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도 이 의견에 좀 동의를 하십니까? 이번 좀 금리 인하 단행으로 성장주 쪽으로의 좀 이제 눈길을 돌려보자. 이 의견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금리 인하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바이오 업종만 호재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바이오 업종은 뭐 그러니까 조달 금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호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작은 편협적인 사고고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그 가계 부채가 이제 높기 때문에 그 부채에서 0.25 금리를 인하한다면 물론 이제 대출 금리가 바로 줄지는 않겠지만 은행들의 이제 콜 금리도 낮아질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가계에서 이자 내는 그러니까 가용 소득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이자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기업들의 어떤 그 비용 처리, 이자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줄어들 거고 그래서 성장주부터 시작해서 제가 보기에는 모든 산업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중대형 주들도 그렇고 다 좋을 거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은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고 그쵸. 금리 인상에 의해서 수혜주가 되는 게 사실은 금리 인상의 수혜주는 은행, 보험, 화재 뭐 이런 쪽인데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은행, 보험, 화재는 약세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빠지지도 않습니다. 올라갈 때는 따라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금리 인하했을 때 은행, 화재, 보험도 또 같이 안 빠지는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금리 인하했을 때 모든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거. 성장률이 좋아지고 그렇다면은 기업들 그다음에 모든 뭐 내구재든 모든 산업들 뭐 수입재든 수출재든 전체적으로 다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이가람 매니저님은 이번 금리 인하로 좀 시장의 색깔은 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지금 색깔은 좀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시장의 색깔이 오늘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해서 바뀐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제 미국 쪽에서 먼저 좀 변화를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국내 이슈보다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의 이슈를 따라가고 있는 게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언제쯤 끝날 것이냐. 물론 이제 약간 종목마다의 종료 시그널을 뜨고 있는 것 같아서 국내 장도 좀 바뀌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제 자료 보게 되면 네. 이게 어떤 거냐면요. 2016년도와 지금의 상태를 비교해 놓은 건데 파란 색깔 선은 2016년도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대한 모습인 거고요. 노란 색깔 같은 경우는 지금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행에서 올라왔는데 약간 미리 꺾였던 시점 자체가 12월 달부터 한번 꺾여 내려갔던 모습이 있는데 이걸로 봤을 때 지금 해외에서 조사하는 기관들 자체에서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12월 달 앞두고서 어느 정도 이제 가격 반영이 다 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12월 달에 주요 종목들이 변곡점이 한번 올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에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종료가 됐을 경우에 수급이 퍼져서 다른 쪽으로 옮겨간다면은 국내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피해봤던 종목들이 다 반등을 시도하면서 국내장 자체가 좋아지는 현상으로 바뀔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올라가는 치고하는 업종이 누가 될 거냐만 잘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의 현상 가지고서 국내장 자체의 색깔까지 바뀐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보다는 미국에서 어떻게 바뀌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바뀌는 것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를 좀 빨리 한번 캐치해 보는 그렇게 뭐 얘기 같이 한번 해보고 공부도 같이 해보고 이런 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제약바이오 이야기는 여기서 간략하게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가 뭐 사실 금리 내려간다, 제약바이오 상승한다. 이건 어떻게 주식 시장에서 되게 방정식 가치도 좀 움직이는 논리인 건데 오늘 제약바이오가 좀 움직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약바이오 뭐 이것저것 뭐 유상증자 이야기도 있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삼상 거기에서도 통과를 했다. 뭐 다양한 이슈, 호재도 많지만 투심은 점점 좀 악화가 되고 있는 주가가 좀 고가권에서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오늘로써 좀 앞으로 투심이 회복이 좀 될 수가 있을지가 궁금한데 이거 오랜만에 OX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좀 최근 1, 2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또 다가오는 12월에는 볼만할 것이다. 생각하시면 5에 5를 들어주시고 투심 변화에는 아무 효과 없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X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김우태 매니저님 세모죠? 네, 맞습니다. 애매하다? 뭔가 섹터마다 종목마다 다르다라는 의견인 그렇죠. 건가요? 네, 이거는? 맞습니다. 네. 좋게 보는 데는 어디예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부터 좋게 보는 종목들은 연내에도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생물보안법 관련된 CDMO 그렇죠. 그런 관련된 섹터들이 오늘 강한 흐름을 보일 수가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그 외쪽으로서 기본적으로서 이미 한번 올라왔었던 종목들에 대한 모습들은 아직은 좀 투심이 좀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자리에서 뭐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하지 않지만 그래도 박스권 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제약바이오가 오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올라왔다라고는 너무 좋게만 평가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살펴보고 대응해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들에서 올라왔던 종목들은 물론 셀트리온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은 오늘 시대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관련된 업종들이 그만큼 과대납폭이 컸던 종목들이 오늘 반등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이 강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전부 다가 이제 연말에 있을 또 이제 학회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이제 지금부터는 진짜 옥석 가리기를 정말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자리지 않을까. 그래서 알테오젠을 너무 신임하는 것보다는 그 외적인 종목들도 과도에 납폭했던 종목들. 오늘 지아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좀 올라왔던 그렇죠. 모습이 있었기 우리 때문에 특정에서 이야기 많이 했던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과대 납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서 좀 대응을 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주식의 가격이 좀 고가권에 있다 보니까 만약에 좀 이게 부담이 되거나 불확실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요거는 좀 피하고 오히려 과대낙폭에서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을 잘 픽해보자라고 이야기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더 첨언해 주실 분이 있으시다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 특이점에도 오늘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이슈 이야기가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하실 게 있으시다면 얘기해 주십시오. 없으신 걸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조기준 매니저님, 우리 오늘 이
금리 인하 이슈와 함께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와 종목이 어디일지 좀 궁금합니다. 섹터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뭐 섹터를 얘기한다면 이제 금리 인하에서 가장 수혜주가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바이오 업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섹터가 근데 삼성 중요한 바이오로직스. 거는 시장에서 네. 바이오하면 너무 알테오젠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렇긴 합니다. 알테오젠 삼바. 그래서 저도 삼바 얘기하면서 알테오젠 삼바만 맨날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 전에는 셀트리온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 뭐 HLB 셀트리온 시장이 주도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삼바 알테오젠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걸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삼바를 추천하긴 하지만은 그다음에 알테오젠도 두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매 관점, 매매 종목에서는 제외하고 그냥 보기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늘 아까 GI 이노베이션을 추천했어요. 장중에. 그러니까 GI 이노베이션처럼 많이 빠진 주식, 미리 이제 빠져서 조정 고치고 올라오는 주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CDM 뭐 EN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또 빠져서 조정을 거치고 있는 S바이오메딕스라든지 그다음에 네이처셀도 지금 이제 고가권에서 조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세포치료제 종목을 더 유전자라든가 세포치료제 종목을 더 선호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도 또 알겠지만 이제 오늘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뭐 EC에서 합병권 승인이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항공주들도 지금 부채가 높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환율의 영향이 많지만은 자금 조달을 해야 되고 부채 규모가 높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됐을 때 가장 악재고 그다음에 이제 유가를 이제 항공유를 써야 되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리, 그러니까 요게 리스 형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니까 비행기를 리스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쵸. 조달 금리가 싸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공주들도 금리가 낮아진다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제 항공주가 사실은 미국 항공주들은 더블이 났어요. 알래스카, 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라든가 최근에 8월부터 100%가 올랐는데 우리나라의 항공주는 전혀 안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항공하고 이제 아시아나가 대한항공이 거의 9조 정도 됩니다. 지금 네. 시총이. 근데 아시아나가 8천억밖에 1조도 안 됩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이 이제 비행기가 그러면 10배가 맞느냐? 대한항공이 160대고요. 그다음에 아시아나가 80대예요. 2배. 2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차이 안 나는데 영업이익이 좀 차이 나는데 그렇게까지 차이 나는 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TA항공도 50대가 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진에어가 30대, 그 다음에 뭐 에어부산 25대. 그래서 비행기 대수로 보면은 이제 대형기, 중형기, 소형기가 있기 때문에 다르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숫자로 봤을 때 그렇게 차이 날 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항공주가 너무 싸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금리 인하에 수혜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항공주에서 무엇일지 말 나온 김에 여기서 뭐 섹터 듣고 다시 종목으로 돌아와서 듣는 것보다는 우리 그냥 듣는 거 한번 깊숙하게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규주 매니저님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저는 항공주는 어디를 선택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항공주는 이제 TA를, 그러니까 아시아나랑 TA를 두 개를 선택하는데 TA를 먼저 선택하면 이제 아시아나가 합병을 하면 최근에 TA의 그 대명 소노가 보면 에어프레마라고 있거든요. 에어프레미아. 에어프레미아인가요? 네. 그게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맞아요. 미주 노선을 에어프레미아로 넘긴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대명 소노 시즌에서 에어프레미아 뭐 지분, 그러니까 인수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TA랑 에어프레미아를 합병할 수도 있고 그러면 미주, 유럽 노선, 그러니까 5개 유럽 노선을 TA 항공에다 넘겼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런 유럽 노선과 미주 노선을 갖고 있는 중대형, 그러니까 LCC가 아닌 TA가 LCC가 아닌 중대형 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구조 조정이 우리나라 LCC랑 항공사,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엄청나게 실적이 좋았는데 잘 가던 코로나 때문에 LCC 업체들 항공주가 갑자기 적자 나오면서 구조 조정이 되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LCC 호황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항공주의 예. TA 그다음에 아시아나를 보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나, TA, 항공주에서는 얘기했고요. 제약바이오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까 강조해 주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맞으신가요? 네, 근데 삼성바이오에서 제외하고 오. GI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네. S바이오메딕스라든지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빠진 주식들을 좀 먼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GI 이노베이션, S바이오메딕스가 또 제약바이오에서 좀 현재 과대낙폭이 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픽해보자. 이건 또 김용태 매니저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님, 섹터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은 그냥 뭐 바이오부터 먼저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오늘만 보더라도 바이오가 가장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바이오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를 보더라도 삼성바이오 쪽에 대한 매수세가 좀 다시 한번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가 저번 주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이번 주에는 계속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들어오다가 이제 오늘에서 이제 한 번 더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미국에서도 지금 제약바이오 ETF가 좀 많이 올라가 주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미국과의 또 컨셉도 잘 맞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삼성바이오가 올라오고 셀트리온이 올라오는 기간에는 결국은 라이센스 아웃이랑은 상관이 없고 그거 이외에 실적과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 결국은 전통 제약사가 올라간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라이센스 아웃보다는 뭐 CDMO 쪽으로 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연내에 이제 생물보건법 관련된 것도 통과되지 않겠느냐는 뉴스도 점점 더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도 결국은 약간 컨셉 자체가 금리 인하에다가 그다음에 미국도 바이오가 올라가 주고 있고 하니까 저는 본다면 역시 삼성바이오부터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삼성바이오에서 또 효과 볼 수 있는 바이네스 오늘 좀 많이 올라와 있지만 바이네스까지 조금 더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택은 바이오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넥스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 관심 있는 섹터가 상당히 많네요. 관심 있는 섹터요? 네. 관심 있는 섹터는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금융주들은 당연히 이제 한번 수혜를 받을 거라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부동산이라든지 건설 경기가 또 살아나면서 그와 관련된 자재 업종들, 부동산 관련된 건설 업종들도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을 거라 보여주고요. 앞서 얘기했던 이제 고배당주들에 대한 이제 저금리로 인한 수혜를 받는 거로도 있고 또 중소형주들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증가 때문에서 아무래도 또 한번 종목들이 바닥에서 있는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또 내수 소비재들도 어느 정도 소비 활성화로 인해서 당연히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또 한번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들이 또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또 기술주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가 인하되면 당연히 투자자들에 대한 소식들이 주식시장에서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기술주들에 대한 성장 가치도 있을 거라 보여주고 거기에 또 따라 가지고 이제 판호권 중국에 대한 수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게임 산업들도 당연히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면 3천 가겠네요. 그렇죠. 다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다 살 수는 없으니까는 저도 이제 거기서 좀 이제 대표 업종으로서 꽂는다라면은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를 당연히 빼놓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들 다 동의하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외하고 나서부터 저는 유한양행이 오히려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왜냐면 GI 이노베이션도 당연히 오늘 이제 비만 치료제가 새로 또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GI 이노베이션 새롭게 한번 부각이 받았던 건데 사실 유한양행이 GI 이노베이션에 대한 이제 기술 이전을 한 번 더 했어요. GI 301을 기술 이전을 했었던 내용도 있었고 내년도부터 이제 렉나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본 게임이 이제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FDA 승인을 받아서 올라왔던 게 내년도부터 렉나자에 대한 흐름도와 또는 이제 다음에 이제 면역 치료제가 들어가고 있는 GI 301에 대한 이제 앞으로에 대한 제2의 렉나자가 또 한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도 여기서부터 자리를 턴어라운드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수혜를 받는 업종으로도 보지 않을까 해서 유한양행은 오늘 탑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한양행에 대해서 조금 특이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채팅창이 상당히 좀 활발합니다. 그래서 채팅창 좀 여러 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천사의 유혹님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가람 매니저님 요즘 알트 누를 때마다 조금씩 담아가는데 잘하는 거 맞겠죠? 라고 해주셨고 이가람 매니저 이가람 검색 안 된다고 했더니 오타였었나 봐요. 가람 매니저님 무방 잘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이제 이틀 전에 이 가림 아니다 라고 저희 강조를 그렇게 해드렸다 보니까 오늘 드디어 또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을 볼 수 있었다. 잘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EHDDL님께서는 오늘 김웅태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장중 무방 참석했는데 와 단타의 신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양수정님도 오셔갖고 오늘 오랜만에 즐겁게 주식을 해서 기쁜 마음에 감사글 쓰려고 왔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양수정님은 위에도 좀 올려주셨는데 오늘 김웅태 매니저님 무료 방송에 가셔서 오늘 또 좋은 또 수익이 있으셨나 봅니다. 김웅태 매니저님 그래서 그런지 오늘 컨디션 좀 좋아 보이시긴 하거든요. 네, 이제 조금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네, 김웅태 매니저의 컨디션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화목팀에서 채팅창 지분율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조기준 매니저님 팬분들인데 오늘은 또 유독 또 조용하신 것 같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팬분들도 채팅 적극적으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그리고 이거는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자사주를 매입한다는데 왜 이렇게 주가는 못 갈까? 어제는 또 현대차가 이제 1조 매입을 한다라고 했는데 어제 오늘 계속해서 주가는 강하게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여기에 또 오늘 하이닉스도
동참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이달에 26곳이 지금 밸류업에 대해서 좀 속도를 내려고는 하고 있는데 지금은 뭔가 밸류업보다는 시장 미국의 상황, 트럼프의 입, 매크로 이런 것들이 현재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이렇게 자사주 매입 다양한 곳에서 한다라고 하는데 주가 부양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일단 자사주 현대차가 이제 자사주 1조를 하는데 1조라는 금액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닌데 네. 시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이런 호재가 나오는데도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고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자사주를 매수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삼성전자가 10조를 매수를 자사주를 한다고 그랬을 때도 금액이 1, 2조도 아니고 과거에 3조까지 제가 자사주를 매수한 걸 봤는데 10조 단위로 매수를 한다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뜨뜻미뜨긴 하고 지금 현재 이틀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 것 자체도 지금 현재 이틀 동안 5%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연속적으로 100만 주씩 매수를 합니다. 삼성전자의 매수자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여기 기타 법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고 이제 한 10일 그러니까 일주일 이상 지금 현재 매수하고 있는데도 이제 그런데 대신에 이제 빠졌던 추세를 돌리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락을 엄청나게 했던 바닥권에서의 하락을 이제 이렇게 해서 올렸고 이제 다시 올라가기 전에 한 번 더 쉬어가는 자리다가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팔면서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보조금 관련해서 재조정이 나올 거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심으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 이게 너무 우려심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올랐다가 또 눌림목에서 다시 이제 지지고 다 디디고 올라갈 것 같고 현대차도 지금 현재 그렇게 이제 발표하고 나서 삼성전자가 그렇게 뭐 잘 반응을 세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막상 이제 뭐 매수 계속 들어오면 1조 매수를 들어오면 조금씩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하이닉스도 그거 발표하자마자부터 빠졌기 때문에 네. 지금 단기간에 10% 빠졌거든요. 이틀 동안 이렇게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하이닉스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그건 그거고 예, 그거랑 상관없이 주가는 너무 많이 빠져버린 상황에서 당황스러운 분들도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셀이고 하이닉스는 매수를 했던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했었고 또 외국인도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팔면서도 외국 하이닉스는 샀었는데 갑자기 지금 현재 매도로 나오면서 이제 기관들도 같이 동참하면서 갑자기 차트가 무너지는 차트고 이제 지지선을 15만 원을 결국 찍고 와야 되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15만 9천 원일지 15만 초반일지를 모를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수로는 지금 현재 시장을 돌리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고 지금 20일까지 무역 수지도 이렇게 약간 좋지는 않아요. 수치가 500억 불 후반으로 가야 되는데 500억 불 초반이나 400억 불 10월 달이 11월 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일까지 계산했을 때. 그래서 그런 리스크도 경기라든가 수출 관련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지금 하마스 휴전 협상하고 종전으로 가고 있고 그쵸.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로드 전쟁도 좀 끝나가는 분위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한국만 경기가 후퇴하고 있다.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요인이 이제 정치적인 요인인지 아니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과 일본과 이제 미중 관계 속에서 샌드위치가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군요. 저는 그래도 이제 뭐 정부에서 잘 헤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 외에도 이제 인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 매출 다변화를 좀 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뭐 그런 종목들 이제 반도체도 빠지고 뭐 화장품도 요즘에 좀 쉬어가는 자리고 그쵸. 하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지금 현재 그러기 때문에 장이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가 쉬어가기 때문에 테마 종목들 AI 테마라든가 중소형 1,000억짜리 테마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또 선호하시는 물 만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네. 저는 구경만 손가락만 빨았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장이 또 있고 또 대형주가 가는 장이 있고 항상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테마주만 경연이 가는 게 아니고 또 하이닉스 삼성전자 올라가면 또 쉬어가는 장이기 때문에 너무 한쪽만 치우치지 마시고 여러 종목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스프레드를 넓혀가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기준 매니저님, 예전에 우리가 삼성전자가 10조 원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 주가 입장에서 하방은 그래도 좀 지탱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현대차 먼저 얘기해 볼까요? 현대차는 그래도 하방은 이제 좀 지지가 될 거라고 보세요. 물론 10조와 1조의 규모 차이는 어마어마하지만요. 현대차 뭐 금액이 어마어마하지만 그 300조랑 여기 이제 10분의 1이거든요. 딱 금액이 맞는가. 현대차랑 시가총액을 봤을 때 삼성전자 가지고 300조에서 10조면 여기 45조에 1조면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시가총액으로 뵀을 때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현대차 외국인 비율이 40%입니다. 뭐 삼성전자는 50%대인데 중요한 건 이제 현대차가 빠졌던 이유가 미국에서 지금 GM이나 포드가 갑자기 올라갔다가 캐나다에다가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서 GM이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상승세가 맞아요. 거팔랐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상승세 못지않게 GM이 많이 올랐는데 그게 이제 무너졌던 게 이제 캐나다 그 관세인데 저는 캐나다의 관세는 일단 질러보고 나중에 관세 부과를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그런 악재 속에서 이제 현대차가 최근에 바닥권 됐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뭐 하루 이틀 좀 다시 20만 원 지지하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연장을 시켜놔서 뭐 바이든 정부 때는 우리나라로 IRA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공장 지어 그럼 우리가 혜택 줄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정권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지어놨더니 이제 못 주겠네 이런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현대차나 기아나 김용태 매니저님 이걸로 지금 좀 피해를 봐서 자사주 매입 이런 거 한다고 해도 주가가 못 가는 것 아닐까 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미국과 좀 원만하게 뭐가 풀려야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사실 그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정부에서는 나라에 와서 지어라. 그러면 이제 보조금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이거를 뒤집어 엎었죠. 그러니까요. 너네 오든지 말든지 간에 너 더 이상 지원금 없다. 어쨌든 너네들 장사하려면은 관세를 더 부과를 하던 우리나라 와서 지원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이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지원권과 또 이제 전기차 보조금도 역시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트럼프 당선인도 일단은 저질러 보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미 한번 지금에 있는 바이든 행정정부가 이미 한번 손을 댔던 거를 쉽게 바꾸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안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어차피 미국에다가 현지에다가 공장을 설립해서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는 미국에서도 좋은 흐름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락은 계속적으로 이제 언행에 대해서 주가들에 대한 요동치는 것뿐이지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또 한번 기업과 이제 나라에 대한 어느 대응책을 마련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괜찮은 방향으로 또 협력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이런 측면으로 가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딱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기다리면 좀 되지 않을까. 네.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오늘에서는 자사수 매입을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에 대한 바닥권을 지지받고 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막대한 규모로 자사주 매입을 했지만 그래도 연일 하락하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현대차도 견고함으로써 주가를 잘 방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뭐 저도 뭐 지금에서 20만 원 정도만 지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24만 원, 25만 원까지는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라고는 좀 보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랑 이제 구체적인 우리나라 이제 외교단도 가겠죠. 뭐 구체적인 관세 이야기는 트럼프가 취임한 후에 결정이 되는 거죠. 취임 전에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에서 이제 어떻게 내각에 대한 장관들을 이제 선임을 해놓고 이제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만 보고 있는 건데 사실 취임을 하고 나서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것도 이게 이제 절차상 들어가는 이제 행정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그렇죠. 좀 예측이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이미 한번 지금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하겠다, 지원금을 하겠다라고 이미 해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거는 좀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트럼프는 자기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를 해놨으니까는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우려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시장의 흐름 방향 보면서 내가 이 종목을 더 살지 아니면 지금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살지는 그때부터 대응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관세다 뭐다 아직 뭐 취임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좀 답답해할 것 같아서 이 부분 한번 짚어봤고요. 현대차 이야기 해봤고 오늘 또 이제 하이닉스도 밸류업에 동참하겠다. 뭐 고정배당을 확률을 이제 고정배당에 대한 비율을 더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도 이제 밸류업에 확실히 한 대열에 들어갔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한테 하이닉스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하이닉스도 지금 뭐 밸류업 한다고 여기가 주가가 올라가는 주식은 사실 아니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본업이 중요한 상태죠. 그렇죠. 지금 사실은 원래 자동차 말할 줄 알고 자동차 거를 쭉 해놨는데 그럼 이거 지금, 해주시고 자동차 첨언해주세요. 아닙니다. 지금 일단 반도체 나왔으니까 반도체 하면서 볼 텐데요. 일단은 하이닉스의 주가는 결국은 반도체 업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지금 방향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방향의 뉴스가 너무나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저한 시장이
환원 관련해서 네. 지금 배당을 더 늘리겠다라고 나왔지만 그쵸. 주가가 빠진 이유는 결국은 미국에서 불거지고 있는 반도체 이슈거든요.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주가가 더 치고 올라가면 좋은데 엔비디아가 이제 올라가다가 말고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됐어요.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가 과연 버틸 거냐 말 거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위치에 와 있는데 이 와중에 어저께 발표가 나왔던 델테크놀로지는 급락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물량은 델테크가 다 가져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까고 보니까 생각보다 별로였었고 그다음에 블랙의 수요가 대기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까지 지금 별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결국은 블랙이 빨리 나와줘야 다른 기업들도 빨리빨리 뭔가 매출이 올라올 텐데 블랙이 약간 늦다 보니까 출시가 되고 나야 올라갈 수 있는 델테크가 됐어요. 결국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나중에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닌 게 돼버려서 결국 엔비디아 주가도 못 가고 있고 그 외에 기타 반도체도 대부분 못 가다 보니까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최근에 지금 미증 분야 관련해서 수출 데이터, 수출 약간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오늘 또 올라왔던 게 다음 주 안에 아마 새롭게 중국 반도체 관련된 추가 규제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뉴스가 올라왔어요. 요 얘기는 지금 CSMT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의 골자는 그겁니다. 원래 이 기사에 대한 골자는 중국에 대한 규제가 생각보다 약할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러면 수위 아닌가?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CXMT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블랙리스트에 원래 들어갈 걸로 전망되고 있었는데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디램을 생산하고 있는 CXMT는 제외가 될 거다라는 전망치가 올라와서 오늘 거꾸로 우리 내려갔지만 일본에 있는 도쿄 일렉트론부터 해서 일본 기업은 장비주가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내려갔는데 그 이유가 지금 디램 쪽이 문제인 건데 지금 CXMT가 블랙리스트에 들어가게 되면 디램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캐파 확장에 좀 제한이 걸릴 수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블랙리스트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됐을 경우에는 디램을 조금 더 캐파를 늘릴 수 있게 되는 CXMT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디램 물량 공세에 따른 지금 DDR4가 가격이 지금 많이 다운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DDR5를 생각보다 빨리 가는 거 아니냐 라가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까지 오늘 좀 많이 내려갔던 모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하이닉스 자체도 얼마 전에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범용 디램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상반기에 빨리 내려갈 걸로 보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내년도 하반기에는 그래도 범용 디램 가격이 내려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에 대한 매력도가 너무나 떨어진 상태다 보니까 하이닉스는 오늘 주주 환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왔는데 근데 중요한 건 지금 HBM 관련해서도 중국 관련된 물량이 못 나갈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삼성전자의 관련과 문제가 생기는 건데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 자사주에서 이건 주저앉기가 펼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덜 빠진 거고 하이닉스는 자사주를 사는 게 아니고 배당을 늘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식과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약간 오늘 더 많이 밀린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디램 가격과 낸드에 문제가 생겼더라도 내년도 HBM3E에서 12단과 16단을 갔을 때 결국은 매출과 영업이익은 하이닉스가 올라갈 거는 뻔히 보이기 때문에 결국 하이닉스는 아랫자리에서는 15만 원은 지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이닉스를 이번에 내려왔을 때 결국 단기 변동성에 좀 기회를 삼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레거시 정비들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제외한 일반 레거시들은 진짜로 CSMT가 블랙리스트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일반 레거시는 PC 수요나 모바일 수요가 급격하게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레거시보다는 반도체 하실 분들은 무조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으로만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하이닉스나 현대차나 뭐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본다면은 지금 밸류업도 뭐 잘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밸류업보다는 그 기업들을 둘러싼 상황 그리고 본업들이 현재 더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규준 매니저님, 이 본업보다도 지금 뭐 이달에 뭐 밸류업 우리가 뭐 이제 환원 정책을 뭐 펼칠 것이다라고 다양한 기업들 한 26곳 넘는 기업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업들 중에서는 봐볼 만한 데가 좀 있나요?
밸류업을 하려고 하는 데는 맞는데 저는 그러니까 지주회사 쪽을 좀 보고 싶습니다. 사실 지주회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싼 게 이제 좀 평가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뭐 그거는 잘 모르겠기에 제가 이제 정확한 걸 한번 이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GM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네. 한번 뭐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GM 차트가 어떻게 됐는지. 다시 GM으로. 그러니까 보면은 테슬라가 얼마 올랐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년 내 2024년 1월부터 26불대에서 지금 현재 61불인가요? 네. 이렇게 더블이 났습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물론 이제 포드는 안 움직였지만은 이렇게 이제 GM이 그러니까 테슬라의 그러니까 물론 테슬라의 움직임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실 테니까 테슬라의 차트는 뭐 이렇게 이제 왔다가 갑자기 최근에 급등한 거고 GM은 꾸준히 올라왔다가 여기서 최근에 이제 캐나다에서 갑자기 이제 관세 매긴다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했을 때 시가총액을 한번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요렇게 600억 불대인가요? 이렇게 보시면 원화로 계산했을 때 시가총액 한 80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GM이 했을 때 우리나라의 현대차가 이제 45조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충 비슷하죠.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합쳤을 때 지금 현재 한 모비스나스 한 10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GM을 이제 앞지르고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GM을 따라갈 수 없는 기업인데 글로벌 탑5 안에 들어가는 현대차, 기아차 하면서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GM을 앞서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갈 수 있고 자사주도 하고 있고 그래서 주가가 좋다 그러면 이게 미국 주식이니까 사실 GM처럼 저렇게 올라가지 현대차도 미국에 있었으면 제가 보기엔 두세 배 더 비싸게 거래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토요다의 시총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토요다가 한 200조에서 300조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랬을 때 이제 현대차의 상승 여력도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테슬라는 너무 압도적으로 높죠. 그러니까 차의 영업이익이라든가 봤을 때 테슬라를 앞서가고 있음에도 뭐 1000조대가 달아가는데 여기 지금 100조 10분의 1이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인 수치를 약간 의미가 없지만 밸류업을 했을 때 현대 기아차가 조금 이제 GM처럼 저렇게 더블이 나거나 좀 올라가거나 기아차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두산, 하나, CJ 이런 것들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지주회사들을 좀 더 한 번 더 밸류업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밸류업에 저는 은행권이 들어가는 건 전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은행권 관련해서 그 배당을 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주주 지분이 외국인이 70%, 80%입니다. 그래서 배당 많이 주면은 외국에 다 나갑니다. 그래서 배당소로 나가기 때문에 저는 밸류업에 금융권 들어가는 건 반대고 현대차, 기아차, 그다음에 지주회사들 뭐 이런 쪽에서 좀 더 밸류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그래서 어디 좀 관심 있게 보세요? 아니 CJ, 하나, 두산 뭐 3개사 보면은 뭐 그러니까 너무 그다음에 롯데 또 롯데? 그렇고요. 롯데쇼핑, 롯데그룹도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롯데도 그렇고 자산이 뭐 20-30조인데 뭐 1조, 2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롯데쇼핑을 지금 현재 돈이 있으면 누가 적대적 M&A 사버리면 저기 고려아연처럼 하면 제가 뭐 10배를 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롯데쇼핑이 지금 현재 최근에 롯데케미칼의 문제 때문에 롯데 그 타워를 담보로 넣었는데 지금 현재 롯데쇼핑을 보면은 시총이 1조 6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현재 인수를 해버리면 누군가가 내가 1조를 주고 50%를 사버리면 롯데그룹을 통으로 지금 거의 가져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롯데쇼핑의 롯데호텔 자회사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롯데 이제 금융도 있고 이제 많은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롯데쇼핑에 되게 많은 백화점과 그다음에 할인점, 그렇죠. 그다음에 뭐 쇼핑센터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1조 6천억. 물론 롯데 지주라는 게 따로 있지만은 롯데 지주 말고도 롯데 쇼핑 또 자회사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1조 물론 이마트 신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제가 요거 차트를 안 보여드렸지만 미국에 지금 현재 코스트코 홀세일 그다음에 월마트 시세 신고가입니다. 차트 보면 기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쇼핑센터만 이렇게 약하지 미국의 코스트코 홀세일이라든지 월마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52조 신고 아까 시간 되면 제가 좀 이따가 차트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롯데 쇼핑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김우태 매니저는 이쪽 섹터에선 종목은 없고 그렇다면 이제 이가람 매니저 통해서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업이 진짜 성공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거에 누군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외국인이 다시 들어와서 지수를 올린다면 코스피 위주로 아마 들어 올릴 거기 때문에 그때는 무조건 코덱스 레버리지 지수 관련된 ETF가 가장 크게 수혜를 볼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삼성전자랑 삼성그룹사가 가장 큰 수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약간 방어적인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하단은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할 때 과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적과 영업이익들이 다시 진짜 이제 엔비디아 통해서 마진을 생각보다 좁게 잡으면서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얼마큼 올라갈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런 상태에 진짜 뭔가 호재가 더 나와준다면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가면서 자사주가 보는, 사실은 이게 실적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주 환원을 하게 되면 정말 주가가 잘 가는데, 실적이 빠지고 있는 과정에서 주주 환원을 하게 되면 주가는 올라가기보다 주가 방어용입니다. 근데 지금은 방어용인 거고, 결국은 주가를 올리기 위한 모멘텀이 삼성전자에 나온다면은 실제로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나중에 소각을 할 텐데, 소각을 했을 경우에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오버되는 지분율만큼 매각을 해야 돼요. 그럼 이 매도한 금액만큼 삼성생명의 배당을 늘리든지 뭔가 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삼성 SDS나 다른 기업까지 확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사 자체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삼성생명이나 삼성 SDS까지 약간 퍼져나가는 상황이 내년 초에 나타날 수가 있다고 봤을 때,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나 아니면 밸류만 봤을 때는 삼성전자에 따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삼성전자와 생명, SDS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덱스 레버리지와 삼성전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앞서 첫 번째 특이점에서 금리 인하 이야기 나왔고, 제약바이오 새 매니저 모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오늘 셀트리온까지 한번 곁들여서 세 번째 특이점 같이 한번 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암로제정 품목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이게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3제 복합제인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셀트리온 제약은 다양한 순환기계 포트폴리오 구축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이야기도 있었고, 오늘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서정진 회장이 이제 내달 CDMO 법인을 출범하고 27년이면은 매출 10조 원에 대한 포부를 내세우면서 주가 부양도 오늘 좀 한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모두 주가가 좋았는데, 김용태 매니저가 봤을 때 지금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다른 제약바이오주보다 더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나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봅니다만은 예. 기술력이라든지 지금에 대한 추진력이 있을 때 회사 자체에 대한 이제 규모를 봤을 때 보면은 아직은 좀 더 멀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거든요. 알테오젠도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제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지금 머크 사고에 대한 어떤 이제 리베이트라든지 이런 그런 거를 마일스톤이라든지 받았을 때에 대한 얼마만큼에 대한 효능이 나타나는지를 지금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기까지는 조금 더 지루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들도 재료는 좋은데 MC마 SC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진펜트라든지 재료가 워낙 좋은데 주가를 회사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건지 아무튼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커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물론 매수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좀 보면 좋겠고요. 오늘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이 상승했던 이유는 각각 다릅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또 거기에 대해서 삼상에 대한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라든지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오늘 자리에서는 반등하는 구간이 나오는 모습이었지만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CDMO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또 그 외쪽으로서도 또 다른 또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로서 오늘 반등하지 않았나. 특히나 오늘 제약바이오 흐름도가 너무나 다들 올라왔기 때문에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나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차트를 잠깐 좀 보시면은요. 예. 사실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5만 원권서부터 바닥권 라인에 대한 지지를 잡았어요. 지금 제가 차트를 띄워드렸는데, 과거에 지금 작년도 12월하고 2023년도 재작년도 1월달, 2월달에 보게 되면은 그때가 한참 5만 3천 원에 대한 저항대를 마지막 그 지지 라인을 받고 나서부터 올려놨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도 똑같은 2년 전에 대한 자리서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지금이 딱 걸쳐놓은 자리가 작년도 말쯤에 대한 딱 그 마지막 그 저점을 맞춰놓는 저항 구간을 딱 때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자리를 어느 정도에 대한 지금 자리가 매물벽들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자리일 거라고 보거든요. 이 자리를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과 저항 구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만약에 올라선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조금 더 나올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상승세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어느 정도 바닥권을 계속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에서 임상 3상에 대해서 진행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오늘 호재를 받아간 거지 사실 상상 진행하고 나서 결과를 나오기까지는 좀 세월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정도로 봤을 때는 조금 이 재료가 약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뭐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이가람 매니저님 오늘 이제 뭐 서정진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할로자임 갖고 있는 히알루로니다제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지금 또 알테오젠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아예 네. 좀 다른 쪽의 이야기인 겁니까? 아니면은 뭐 알테오젠 기술을 갖고 와서 뭐 셀트리온도 쓰겠다 뭐 이러는 겁니까? 글쎄요, 뭐 지금 얘기를 정확하게 뭔가 정리가 좀 되기 좀 힘든 상황으로 간 게 아니었을까라고 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오늘 알테오젠 주가가 못 가느냐 그런 건 절대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냥 셀트리온과 알테오젠 약간 지금 상태에서 좀 별개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뭐 셀트리온 주가는 많이 올라갔는데, 뭐 셀트리온 올라가고 삼성바이오 같이 올라갈 때 CDMO 주가가 같이 올라간 거 봐서는 오늘은 그냥 전통적인 제약바이오 회사들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미국 내에서도 진짜 어저께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 안에서도 일라일리 같은 종목은 별로 움직임이 없었지만 일라일리가 아닌 그 이외에 뭐 머크라든지 존센노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통적인 뭐 화이자라든지 뭔가 지금 전통적인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더 나타났던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은 사실 지금 뭔가 주가가 내려가면 항상 이렇게 언론 플레이 많이 하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조용하면서 주가가 좀 빠지기를 기다리는 약간 그런 형태가 가기 때문에 저는 셀트리온은 대응해본다면 그냥 박스로만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제약바이오 첫 번째 특기점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기 때문에 세 분 모두 현재 좀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뭐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탑픽 종목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여기서 뭐 탑픽 종목 꼽는다면 셀트리온을 넣으실 거예요? 안 넣으실 거예요? 셀트리온이 이제 42조 정도 돼 합쳤을 때,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이랑 합쳤을 때. 근데 합쳤을 때. 네. 삼바가 몇 조냐면 70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차이 나지? 이제 2배가 안 되는데 영업이익을 보면은 이제 셀트리온은 5천에서 6천억 정도. 이제 작년도 그렇고, 근데 삼바는 올해 1조 3천억.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2배가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셀트리온을 엄청 사랑하시는 분들 이렇게 싸지 삼바가 저렇게 비싼데 그럼 그 영업이익을 더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뭔가를 품목을 더 허가를 받아서 못 물리면 영업이익 1조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삼바처럼 70조가 될 거다라는 측면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 비교, 그러니까 물론 단순 비교는 이제 수급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또 삼바는 또 매력적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주주송에서 유통주수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네. 삼성물산이랑 뭐 삼성생명에서 80%, 70%를 삼성가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20%도 안 되는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통주시가 너무 없다. 네, 또 셀트리온은 그래도 유통주시가 너무 많다라는 네. 측면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하지면 안 되겠지만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종목 한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종목 명만 시간 관계상 들어볼게요, 조기준 매니저님. 저는 주나사나 S바이오메딕스 저는 내년에 네. 잘 될 것 같고요. 역시나 그다음에 이번에도. 잘 가고 있는 네이처셀 지금 조정 거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바이오, 네이처셀 두 종목 보고 있습니다. 네, S바이오메딕스, 네이처셀 종목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 시간 관계상 종목 명만 들어볼까요? 차트 보고 할게요. 좋습니다. 네, 이거는 꼭 알고 짚어 넣어야 돼요. 예. 오늘도 제가 또 무료 방송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살짝 언급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차트인데요. 제가 월봉 차트를 띄워드렸습니다. 월봉 차트인데 지금 네. 장기 이평선에 대한 120 월봉선이 지금 한번 맞고 나서 윗꼬리를 달았거든요. 지금 요 자리하고 삼성전자하고 똑같이 보세요. 삼성전자도 120 월봉선을 봤을 때 여기 맞고 올려놨던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서 윗꼬리 달고 올려놨기 때문에 예.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자리가 저점 구간이 맞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시고요.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지금 장기 평선에 대해서 저점을 찍고 올려놨고 오늘 한번 윗꼬리 달고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이 조금 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님 종목명 들어볼게요. 네, 저 아까와 똑같습니다. 그냥 CDMO를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저는 삼성바이오와 바이네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동일하게 갔고요. 자, 아까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 아까 채팅만 못 읽어드려서 요거 읽어드리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기준 매니저님 방송 오전 오후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빵글핑님께서도 조기준 매니저님 이엔셀 엄청 감사합니다. 시인님께서는요 수상 가족분들 계좌 상한가 가주왕 이렇게 또 귀엽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자, 채팅창 모두 읽어봤고요. 자, 이제 개별 종목들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특별한 탑5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종목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탑5 지금 넘어갑니다.